안녕하십니까. 안세해결론의 대표 방희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662강은요. 거래 쌍방 간의 법정 분쟁 결과 발생되는 어떤 법정 이자가 과연 비영업 대금의 이자 소득으로 발생이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많은 고객들이 거래를 잘 하다가 가끔가다 거래 관계가 비틀어져 가지고 어긋나게 되면 이제 서로 계약금을 내놔라 못 주겠다 이래서 이제 법정 소송을 벌이는데, 이럴 때 이제 판결이 결과가 나올 때 원금을 얼마큼 내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얼마큼 내라,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큼 내라,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요. 그럴 때 이자 금액이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쟁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세재경 전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다뤄줬습니다. 2024년 6월 초에 저희가 이렇게 다뤄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여기다 뽑아놓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에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원고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법정이자는 당사자 판결 이자에 따라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각종의 온갖 종류의 이제 추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과세되느냐 이건데, 이럴 때 이제 대금업자들이 받는 것은 대금업을 표방하고 이런 금전 대여 사업이 받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대금업자는 사업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이익, 사업 수입, 사업 매출액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이럴 때 이제 해당하는 원천 징수 세율은 이제 비용업 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 원천으로서 법인이 받는 경우는 25%고 개인은 이제 이 주민세까지 해서 27.5%를 원칙징수하고 소득이 아니면 이제 미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법정이자를 받는 게 여러 가지 부당이득 반환 지급받는 것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타 소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금의 이자는 손해배상액은 소득이 아니 손해 자체가 발생한 것을 배상하는 게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법정 과실 금액도 이자 소득을 보지 않고 해서 원칙징수를 안 한다. 즉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된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약, 해약, 판결 결과에 따른 이자는 이제 기타 소득이다. 이럴 때 법정이자도 기타 소득이다. 위약, 해약이니까 이제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우연히 발생한 기타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환불된 이자는 실질적 금전 소비대차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해서 비용업 대금의 이자 소득으로 봐서 원칙징수를 한다. 그래서 개인은 27.5%, 법인은 25%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금전 사용 대가로서 외수상 매출분이나 미수금을 소비한 자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은 이자 소득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일종의 외상 매출 채권 같은 건 그 금액을 빌려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 이자는 이제 이자 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계약금 등의 반환 이자, 이것도 이제 계약상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나중에 반환된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그동안 기간 동안 대여해 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된 금전 소비대차를 봐서 비용업 등 이자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이나 미수금이 지급일이 연장되는 채권 이자 지급기일에 따른 것은 그냥 일반 이자 수입, 그 매출 수입의 일종으로 본다. 그냥 일반 입금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쌍방 간의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쟁의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맞는 세법적 적용을 하여야 정당한 과세 절차가 이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해결론 대표 방희종 회계사였습니다.